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올해 마지막 여러분들께 제공해주는 문제풀이 영상이 되겠고요. 페이지는 111페이지, 112페이지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 내용을 좀 전에 다 찍어놨는데요. 선생님이 그동안 찍었던 아이패드 영상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패드 256기가짜리거든요. 근데 그게 다 꽉 차서 그 한 40분에서 50분가량의 수업 내용이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아쉬워서 지금 약간 목소리 잠긴 거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이산화질소와 관련된 반응 가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서 뭐 누가 환원되냐, 누가 산화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내용들만 찝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한번 산화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가부터, 자, 지금 가는 뭐냐면 요 친구와 요 친구가 만나서 얘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응이지. 거기서 참여하고 있는 애들의 모두 산화수를 구해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호돈수 물질이니까 0이죠. 그리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짜리가 산소가 우선순위 3순위죠. 그래서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어. 즉 마이너스 4니까 질소는 전체적으로 몇이 되려면 0이 되려면, 산화수의 합이 0이 되려면 질소는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죠. 자, 질소 구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NH3 수소는 우선순위 2번 플러스 1짜리가 3개 있으니까 플러스 3.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질소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자, 수소, 물에서의 수소는 플러스 1이고요. 2 하니까 플러스 2. 따라서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N2O4에서 산소가 더 우선순위가 높죠.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럼 전체가 0이 되려면 산화수 N2 질소의 모든 산화수의 합은 플러스 8이 돼야 된다. 따라서 지금 무엇이야? 플러스 4짜리가 2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질소 하나당 플러스 4로 보시면 되겠죠. HNO3 같은 경우는 수소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했으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질소는 플러스 5가 되면 되겠고요. 자, NO 봅시다. 마이너스 2. 질소는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일단 모든 산화수를 다 구해놨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뭐라고 합니다. 가에서 H2는 환원제냐, 환원제냐라고 물은 건 뭐야? 자기는 산화되는 물질. 산화되는 물질이 환원제라고 배웠죠. 그래서 산화되는지 확인해야 하려면 지금 가에서 보니까 얘 이제 산화수가 0이죠. 0에서 지금 보면은 NH3가 되든 뭐 H2O가 되든 간에 지금 0에서 플러스 1로 지금 산화수가 뭐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산화수라는 건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은 상태인 0을 기준으로, 다시 얘기해서 전자를 잃어버리지도 얻지도 않은 상태인 0을 기준으로 만약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증가한다면 플러스 1이라는 건 전자 하나 잃어버렸다는 얘기, 플러스 2라는 건 전자를 2개 잃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산화수가 0으로부터 산화수가 양값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전자를 잃는다는 뜻. 즉 다시 얘기해서 뭐 되고 있구나, 산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건 산화되는 거야. 즉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즉 산화됐으니까 산화되는 물질인 H2는 환원제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답은 기억 맞는 수나 맞는 보기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니은 나에서 이제 NO2는 산화되냐, 나에서 보니까는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질소든 산소든 간에 지금 플러스 4, 마이너스 2로 지금 보면은 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산화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거야. 그지? 그래서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는 거야. 디귿 질소의 산화수가 가장 큰 거는 HNO3냐, 보니까는 질소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5일 때가 가장 크죠. 답은 기억 디귿. 5번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것만 찾는 거네요. 기억 디귿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볼게요.
그림은 염소와 관련된 반응이다. 반응 가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 한번 다시 구해보면 수소는 어때요? 호던수 물질이니까 0. 그치? 염소도 호던수 물질이니까 산화수 0. 자, 물은요. 수소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 HCl에서 수소가 우선순위 플러스 1, 염소는 마이너스 1. HClO에서 우선순위는 수소, 그 다음 우선순위는 산소, 그 다음은 염소. 더해서 0 나오려면 염소는 플러스 1 되면 되겠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에서 H2는 환원제냐? 산화되는지 보면 되겠네. 0에서 플러스 1로 산화수 증가하고 있어. 산화수 증가했어. 이거 산화되는 거야. 산화되는 물질인 H2는 환원제가 맞는 설명. 니은 나에서 H2O는 산화되냐? 자, 나를 볼게요. 나는 지금 보니까는 얘랑 지금 보면은 H2랑 CL2랑 물이 만나서 HCl이랑 HClO가 만들어지고 있는 반응 자체가 요 반응 자체가 난 거지, 그지? 요 전체 과정이 난 거야, 그지? 자, 보시면요. H2O는요 지금 수소도 그렇고 산소도 그렇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산화수가 변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는 거죠. 누가 산화되거나 누가 환원되는 거냐면 지금 Cl2 봐봐. Cl2 중에 Cl이 이렇게 Cl2는 이렇게 되겠죠. 생겼는데 지금 0의 산화수를 갖는 애가 얘 중에 한 녀석은 뭐 되고 있어? 플러스 1이 되고 있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있죠. G 혼자 산화되고 G 혼자 환원되고 있는 거지, 그지? 아무튼간에 나에서 H2O는 산화되지 않는다. 디귿 HClO에서 Cl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냐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1이죠. 그래서 틀린 설명.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 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가 나 전부 산화수를 좀 구해보면 N2는 0, H2도 0, 그리고 NH3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짜리가 지금 3개 있죠. 수소, 그래서 플러스 3, 그래서 질소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자, 나는 보니까 전하량이 곧 산화수죠. 얘도 전하량이 곧 산화수지. 그리고 호던수 물질이니까 0, 0. 그지?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가에서 H2는 산화제냐? 환원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지. 그럼 0에서 플러스 0에서 이제 전체 값으로 본다면 플러스 3으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죠.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거 산화되고 있는 거니까 자기는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틀렸다.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증가하니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감소하고 있죠. 산화수는 감소하고 있으니 즉 환원되고 있는 거죠. 환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틀렸고요. 디귿 나에서 구리가 1몰 생성될 때 지금 보면은 얘가 화학 반응식에서 1몰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는 2몰이냐라고 했어. 지금 보면은 전자는 얼만큼 이동하고 있냐? 플러스 2에서 0으로 지금 보면은 2만큼 감소했다는 얘기는 저 산화수가 감소하려면 위에서 봤지만 산화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큰 값에서 이렇게 감소한다는 얘기는 산화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감소하려면 뭐 해야 돼? 전자를 얻어와야겠지. 즉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야. 즉 환원되는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산화수가 감소한다는 건 환원되고 있는 반응이야. 전자를 얻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2가 감소했으니까 2만큼 전자를 얻었겠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 1몰 반응할 때 2몰만큼의 전자가 이동하겠죠. 자, CU가 1몰 생성될 때 전자는 2몰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이동. 누가 받는 거야? CU2 플러스가 받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누가 잃어버렸을까? 아연이 잃어버렸겠죠. 아연이 0에서 플러스 2가 됐다는 얘기는 즉 산화수가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면서 산소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자는 2몰 이동한다. 만약에 3몰 생성됐다고 하신다면 그러면은 이동한 전자는 몇 몰이 X몰이다라고 할 때 X몰을 구하고 X몰이 나타나는 이유, X몰의 도출 과정을 서술해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화학 반응식에서 봤을 때 CU 이제 구리가 1몰 생성될 때 전자 2몰이 이동한다라는 거. 이동하기 때문에 따라서 CU가 3몰이 생성이 된다면 전자는
1대2로 반응하니까 6몰이 이동합니다 라고 해서 따라서 x 값은 6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서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전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반응이죠. 금속과 금속 양이온 사이 반응이란 말이야. 금속이라는 물질은요, 원소는요,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는 친구들이야.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즉 전자를 잘 잃는다. 잃고 양이온 되기 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지금 보면은 구리가 양이온이었고 이제 아연이 금속 중성이었는데 지금 반응 후에 보니까 구리는 중성이 되고 아연은 이가 양이온 되잖아. 다시 얘기해서 반응 후에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애가 반응성이 더 큰 거야. 왜? 반응성이 클수록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 되기 쉬우니까. 즉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아연이 구리보다 크기 때문에 아연 같은 경우는 양이온 상태를 선호하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중성의 금속 상태를 선호해. 그러니까 아연 같은 경우는 이가 양이온 되고 싶고 구리는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데 현재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내가 아연 금속을 이렇게 넣은 거죠.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아연 금속을 넣은 거야.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원래 현재는요. 아연은 그냥 금속으로 있었고요. 이렇게. 구리는 이온으로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반응성 크기에 따라서 아연 같은 경우는 전자 잃어버리는 걸 더 좋아한다. 이가 양이온 되는 거니까 전자 두 개 잃어버리겠죠? 즉 산화되겠죠, 아연. 그러면서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린 전자를 구리 양이온이 받아서 얘는 환원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진행된다, 자발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화학 2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화학 전지 만드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럼 아무튼 정답은 D급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그림은 이제 이주기 원소 XZ로 이루어진 세 가지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분자라고 하네요. 분자라고 한다는 얘기는 공유결합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물질의 분류 기억나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 공유결합 물질은요,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애가 있고 결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애가 있는데 그 중에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친구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얘기야. 얘들의 산화수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기억니 디귿이. 자,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산화수를 어떻게 구하죠? 자, 우리 산화수를 구할 때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쉬웠어. 왜? 그럼 전자의 잃고 얻음이 너무 명확하거든.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으면 금속 원소에서 전자를 비금속 원소한테 주면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되는 게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전하량 자체가 금속 비금속의 전하량 자체가 바로 무엇을 쓰면 된다? 산화수로 쓰면 된다라고 해서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전자의 주고받음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산화수를 구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니라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주고받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됐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가정을 한 가지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서는 이제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본다면 전기 음성도 값이 Z가 가장 큰 값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X가 제일 작으니까 요 첫 번째 구조에서 Z가 그리고 Y가 전부 전자쌍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가져갔다고 가정을 하고 이온이 된다고 한다면 X는 지금 3번의 전자를 뺏기는 거니까 전자 3번 뺏기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산화수가.
자, 두 번째 구조에서도 Z한테 지금 두 번 뺏기고 같은 X끼리는 어차피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2 두 번의 전자를 뺏기겠죠. 자, Y 봅시다. Y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있는 애야. 근데 Z랑 결합되어 있으니까 두 번 뺏기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아무튼 간에 요거 다 더해주시면은 플러스 7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2주기인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 가다의 루이스 구조식과 화합물에서 일부 원자의 산화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가를 보니까 일단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4래. 마이너스라는 건 전자를 얻었다는 얘기죠. 몇 번 얻었다는 얘기야? 4번 얻었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는 전기 음성도 값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X가 Y보다는 컸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자를 다 뺏어왔으니까. 자, 나를 봐봐. 플러스 4네? 잃었다는 얘기야. 4번 잃었다는 얘기죠. 그럼 Z가 다 가져갔다는 얘기? 따라서 여기서의 전기 음성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Z가 X보다는 크구나.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누가 제일 커? Z가 제일 커. 뭐가? 전기 음성도가. 그 다음이 X고 그 다음이 Y인가봐. 이런 식으로 전기 음성도 값을 가와 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다에서의 이제 산화수를 좀 구해보면 되겠죠. 다는 보면은 Y가 지금 제일 작으니까 얘는 Y는 아마 X한테 뺏길 거야. 한 번 뺏기니까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겠고요. 자, X 같은 경우는 X한테는 받지, Y한테는 받지만 Z한테는 뺏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두 번 받고 두 번 뺏기니까 산화수 0. Z는 두 번 받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되겠다. 옳은 것만 고르래요. 전기 음성도는 Z가 Y보다 당연히 크죠. 다에서 X의 산화수는 0이다. 맞는 설명. 디귿 Z의 산화수는요. 나와 다에서 서로 같니? 나에서는 마이너스 2거든. 다에서는 마이너스 2거든요. 나에서도 두 번 받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맞는 설명. 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그림은 원소 XZ로 이루어진 어떤 분자의 구조식을 표는 이 분자에 있는 X의 모든 산화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X가 플러스 1이고요. Y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일단 지금 보면 X는 여기 다 나와 있죠. 지금 보면 얘가 전부 다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전부 뺏겼다는 얘기야. 전부 뺏겼어. 한 번씩. 그래서 플러스 1이 있다는 거. 아, 전기 음성도는 일단 누가 더 커? 그치. X가 제일 작구나. 그러니까 Y랑 Z가 일단 X보다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그리고 Y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전자를 두 번 얻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Z한테서도 뺏어 온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Z한테 두 번 뺏어 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지. 전기 음성도는 누가 더 커? Y가 Z보다는 큰가 봐. 결과적으로 제일 누가 큰 거야? Y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Z 그 다음이 X가 되겠지. 그래서 YZX 순서인 YZX 3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쉬웠죠, 여러분. 쉽게 풀었을 텐데 아마 그 다음 실전 문제부터가 이제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이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볼 때도 내신을 볼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게 내신에서는 그나마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여기고 수능에서는 3점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할 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1단원 배울 때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얘들아, 화학 반응식 개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방법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원자의 종류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고요. 만약에 질량 보존 법칙으로 풀어낼 수 없는 뭔가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이제 질량 보존 산화수법을 바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을 먼저 쓴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이 안 되면 산화수법을 쓰는 거지. 요 과정 자체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한 방법인 질량 보존 법칙을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먼저 질량 보존 법칙, 즉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부터 사용하시고 나서 정 안 될 땐 산화수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볼게요. 과산화수소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해요. 일단 X값, 가에서 요 X값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산화수법을 배웠으니까 막 그걸 이용해 본다고 막 열심히 산화수를 구하고서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같다라고 막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X값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산화수법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지금 반응 전에 지금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얘네들 있죠? 근데 산소가 다 나와 있어. 지금 보면 산소 원자만 본다면 5, 20 더하기 물에서 8 하고 18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응 전에도 이제 산소가 18개 있으려면 과산화수소에 지금 10개 있으니까 요 MnO4-에 8개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 4개 있으니까 당연히 MnO4 얘는 2개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X값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안 해도 물론 연습하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바로 이렇게 질량보존 법칙을 먼저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값을 구했다. 가에서 X는 2다. 맞는 설명. 자, 가에서 망가니즈, 요거 M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름은 망가니즈라고 하는 원소명입니다. 산화수가 플러스 7에서 2로 감소하냐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제 우선순위 규칙을 쓴다면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죠. 그럼 마이너스 8이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망가니즈 전체는 플러스 7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플러스 7에서 망가니즈 이온이네. 이온은 전하량 자체가 산화수 7에서 2로 감소하고 있죠. 맞는 설명. 나에서 M2 H2O2 과산화수소는 산화제냐라고 물었어. 자, 산화제라는 거는 뭐야? 환원되고 있는 물질인 거지. 그래서 얘가 환원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0이 되려면 따라서 산소 1개당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는 거야.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때 반응 후 보니까 물에서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네. 산화수는 감소하고 있죠. 즉 환원되고 있죠. 환원되고 있으니까 산화제가 맞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여기서 이제 산화수법을 이용을 해야겠다. 그치? 여기서는 이제 질량보존 법칙을 쓰기 좀 힘들어요. 자, 그럼 봐보자. 망가니즈의 산화수를 먼저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망가니즈는 플러스 7이 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엄청 큰 값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반응 후에 산화수가 더 증가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산화수가 일반적으로 감소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뭔 말이야? 반응 전에 산화수가 엄청 큰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나중에는 산화수가 감소할 테니까 일반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환원된다는 얘기야. 즉 일반적으로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가 산화수가 일반적으로 반응 전에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산화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7에서 지금 보면은 망가니즈 플러스 2로 역시 마찬가지 보면은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7에서 플러스 2로 지금 5만큼 감소하고 있다. 즉 전자를 5개만큼 얻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해보면은, 자, 수소가 플러스 1이죠. 지금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 따라서 이 황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거. 수소는 플러스 1이죠. 자, 그리고 이 황은요 0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혼원소 물질이니까. 그리고 물은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 따라서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아무튼간에 반응 전과 후에 수소랑 산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황이랑 망가니즈만 보면 돼. 황은요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지금 2만큼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자 2개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야. 전자 2개를 잃고 누군가 전자를 5개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5개가 반응하고 얘는 2개가 반응한다면 총 10개만큼 10개 잃어버리고 10개 받으면은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잃어버린 전자수, 얻은 전자수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개수로 맞춰준다면, 즉 망가니즈가 포함되어 있는 게 2개 반응하고, 그리고 지금 황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5개씩 반응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C와 D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반응 전에 산소가 4, 2, 8, 8개 있죠. 그러니까 물은 8개 있으면 되고요. 8, 2, 16, 16개의 수소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요, 수소가 10개가 이미 있죠. 그러니까 C는 6이 되면 되겠다. 자, H2S 산화제라는 건 환원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 황은요. 산화되고 있는 거지. 산화수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산화되고 있어. 즉 다시 얘기해서 환원제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틀렸고요. 니은 MnO4-1몰이 반응할 때 지금 보면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보면은 MnO4- 일단 지금 현재 2몰 반응하고 있어. 그래서 MnO4- 2몰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이동하는 전자수는요, 지금 보면은 2몰 반응할 때 총 10만큼 감소하잖아. 전자 10개 받고 있잖아. 2몰 반응할 때 전자는요 10몰만큼 이동합니다. 근데 나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MnO4-가 1몰만큼 반응할 때 물어본 거죠. 2몰 반응할 때 10몰, 2대 10으로 반응해? 그러니까 1대 5로 반응해? 그럼 1몰 반응하면 전자는 5몰이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1몰 반응할 때 전자에 이동하는 양이 X몰이라고 한다면 X를 구하고 이러한 이유를 서술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논리적으로 화학 반응식에서 MnO4-2몰 반응할 때 전자는 10몰 이동하므로 MnO4 1몰 반응하면 전자는 5몰 이동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쓸 수 있어야겠죠. 아무튼 맞는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 이유는 맞다. 자, A 더하기 B 해봐. 그러면은 2 더하기 5인 거죠. 그리고 C 더하기 D 하면요 6 더하기 8 6 더하기 8 요거 5라는 값이 나오니 7분의 14니까 2네요. 틀렸다. 답은 니은만 맞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구해봅시다. 산화하는 반응, 화학 반응식이래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각각의 산화수를 모두 구해야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자, 구해봅시다. 자, 좀 얇은 걸로 쓸게요. 자, 마이너스 2짜리가 똑같네. 마이너스 2짜리가 지금 산소죠. 얘가 7개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4야. 전체적으로 0이 되려면 염소는 전체가 플러스 14가 돼야겠지. 따라서 염소 하나당 플러스 7이 돼야 되고 곱하기 2에서 14가 되는 거니까 염소 한 개당 플러스 7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과산화수소죠. 아까 했어. 플러스 1. 수소가 우선순위 2개니까 플러스 2. 따라서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산소는요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어서 2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산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자, OH-에서 수소는 플러스 1.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ClO2 여기서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근데 전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는 플러스 3 되면 되겠죠. 한 개당 플러스 3. 근데 보면은 지금 반응 전에도 이미 2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실 앞에다가 일단은 2를 써주는 거야. 얘가 1이 아니어도 1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A가 A가 1이었을 때 이제 ClO2 가 C 값이 2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이따 만약에 혹시라도 A가 1이 아니면 다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일단 가정으로 먼저 할게요. 아무튼 전체 값은 몇이 되는 거야? 2개 있잖아. 지금 2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산화수법으로 전체 얼만큼의 전자가 이동했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 얘는 2개 있으니까 전체 값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6일 거야 라는 거. 전체 값 하나당 플러스 3이고요. 자, 산소는 여기서는 0이죠. 0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 그래서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일단 그래놓고 지금 보면은 요 값을 한번 다 구해봅시다. 자, 내가 아까 전에 이제 A가 1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전체 플러스 14에서 플러스 6으로 지금 얼만큼 산화수가
변화하고 있냐면 8만큼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전자를 8개 얻었다는 얘기야. 전자를 8개를 얻으려면 누군가는 전자 8개 잃어버려줘야겠죠. 누가 잃었을까? 자, 과연 누가 잃었을까 본다면 일단 산화수가 변하는 건 여기 있는 산소거든요. 산소가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전체 값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고 있지.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0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산소 한 개당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1짜리가 0이 되고 있는지 마이너스 1짜리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짜리 0이 되면은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산화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니까 환원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 산소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는 사실 문제에서 힌트가 있어. 자, 어디 있냐? 바로 개수가 같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과산화수소에 있던 O2가 전부 얘가 됐다는 얘기야. 개수가 같다는 걸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짜리가 0이 된 거구나. 그럼 전체 값으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있네. 그러면 전체 2만큼 증가하고 있다. 한 개가 이제 2만큼 증가했다는 건 전자를 2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개 잃고 8개 얻을 수 없으니까 얘도 8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4개. 총 8만큼 증가. 얘 4개만큼 반응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산소 기체도 4개만큼 나오겠다. 해서 산화수의 증가 감소의 변화를 맞춰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1, 4 일단 됐고, 이제 산소를 먼저 맞추려고 보니까 산소가 바로바로 안 맞춰줘요. 산소는요, 반응 전에 지금 여기에 7개 있죠. 그리고 여기는 4, 2, 8, 8개 있지. 여기 4, 2, 8, 8개. 그런 다음에 OH-에 C개 있어, C개. 그지? 반응 후에 보니까 지금 ClO2-에 2는 4, 4개 있고요. 그리고 O2에 4, 2, 8, 4개 있고요. 8개 있고요. 그리고 물에다가 D개만큼 있죠. 그지? 1이니까.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돼. 따라서 지금 식을 하나 세우면 요 4 이렇게 넘어가면 3 플러스 C는 D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지? 자, 수소 갖다가 식 하나 만들면은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응 전에 수소 개수 모두 세보면 4, 2, 8, 8개 있죠. 그리고 C개 있죠. OH-C개. 자, 반응 후에 보니까 수소만 세는 거야. ED만큼 있죠. 얘 같다. 그러면은 D 값이 3 더하기 C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D 대신에. 그래서 8 더하기 C는 2 곱하기 3 더하기 C. 2, 3은 6 더하기 2C. 그럼 C 값이 나온다. C는 2다. C가 2니까 D는 C가 2니까 D는 5다. 라고 해서 모든 개수값이 구해졌네요. D는 5고요. C는 2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 H2O2 환원제냐, 즉 산화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산화수가 증가하니까 산화되고 있으니까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가 맞는 설명. C의 산화수는 4만큼 감소하니 이렇습니다. 지금 염소의 산화수 7에서 1개당 플러스 3으로 7에서 플러스 3으로 얼만큼? 1개당 지금 4만큼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 자, 디귿 A 더하기 D. 자, A 더하기 D는 어딨어? 지금 보니까는 A가 1이고요. D는 5죠. 자, 그리고 B는 4고요. C는 2죠. 그랬을 때 더한 거. 서로 값이 같네요. 6으로 맞는 설명.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다음은 산화환원 반응 가다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는 걸 좀 할게요. 자, 가에서 황의 산화수는 증가하니? 자, SO2에서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4, 2, 8, 마이너스 8. 황은요? 플러스 8이겠죠. 그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럼 마이너스 4. 그
따라서 황은요 플러스 4의 산화수로 갔고요. 자, 이거 H2SO4 황산이죠, 황산.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 따라서 산소는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따라서 황은요 플러스 6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지금 얼만큼? 지금 2만큼 증가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산화수가 증가한다, 맞는 설명. 니은 나에서 H2O는 환원제냐? 산화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수소는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산소가 0이 되고 있죠. 얘는 플러스 1로 수소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데 산소가 산화수가 변하고 있네요. 2에서 0으로 산화수가 증가했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건 산화되고 있는 거지. 산화되고 있는 물질은 환원제다. 맞는 설명. 디귿. 먼저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질량 보존 법칙 먼저 써라. 지금 반응 후에 망가니즈 이가 양이온이 한 개 있으면 당연히 MnO4 마이너스 요거 산화마그네슘 망가니즈 이온도 한 개 있어야겠지, 그지? 자, 그 물 봐봐. 지금 보면은 산소 봐봐, 산소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도 4개밖에 없어야 돼. 4, 2, 8 수소는 8개 있죠. 그럼 수소 이온도 8개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요거만 맞춰주면 되겠다. 이거 맞추려면 전자 이동 어쩔 수 없이 하겠네요. 마이너스 2짜리 산소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되려면 망가니즈는 플러스 7. 근데 전하량 자체가 산화수니까 플러스 2. 얼만큼 감소하고 있죠? 5만큼 감소한다. 전자를 5개만큼 받고 있네요. 누군가는 5개만큼 잃어줘야지. 자, 근데 여기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지금 1만큼 증가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전자 1개만큼 잃고 있다는 얘기야. 5개만큼 얻으려면 얘가 5개만큼 반응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5개 잃어버리고 누군가 5개 얻을 수 있는 거잖아. 따라 C값은 5가 되면 되겠다. A는요 1이고요, C는 5고요, D는 3입니다. 네, B는 8이야. 10분의 8, 0.8 당연히 1보다 작은 값.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년 동안의 화학원의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모든 단원을 전부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그 다음 소단원인 화학 반응에서의 열출입 내용이 굉장히 적게 존재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열출입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힘들 것 같고 또 아직 진도가 끝나지 않은 반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게 그나마 가장 현명하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다음 단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학습하시고요. 그 열 화학 반응에서의 열출입은 굉장히 쉬운 문제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지막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1년 동안 정말 화학원 수업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선생님 성격이 조금 한번 하는 거 좀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었겠죠. 뭐 일단 화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마 역량이 많이 상승하고 또 했을 텐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너무 FM식으로 가서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또 언제나 우리가 만족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후회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번에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사실은 후회되진 않습니다. 단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다.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했던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좀 덜 여러분들한테 덜 요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자, 아무튼 간에 너무너무 1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이 증가해서 물론 뭐 화학에 관련된 과가 아니더라도 관련 학과에서 선생님이랑 했던 활동들과 이런 내용들이 좋은 시너지로 발휘를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수업이 있으면 다른 수업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녕. 고맙습니다.